네, 2024년 10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조선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희 또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노력해온 핵 개발이 무의로 끝났다, 이겁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한 거는 1991년 소련이 무너졌고 90년 전후로 해서는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졌죠. 소련은 공산 정권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15개의 공화국이 찢어져서 러시아라는 보다 작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북한은 핵이 없으면 죽는구나 하고 열심히 핵을 만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핵실험을 하면서 지금은 6차, 5차 핵실험 통해 갖고 수소폭탄까지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핵을 가진 소련이 붕괴됐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핵을 가진 러시아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결코 유리하지 않으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아주 재밌는 건 핵을 가진 나라는 강국인데 핵을 가진 북한이 돈 때문에 파병을 했고 핵을 가진 러시아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못 이겨서 파병을 받습니다. 핵이 만능이 아닙니다. 이미 핵은 소련 멸망으로 만능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 계속 핵을 개발할 추진해서 핵을 완성했는데 이 핵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왜? 지금 돈 때문에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거는 핵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네가 돈도 벌고 남한이 꼼짝도 못하고 세계가 숭배하고 할 줄 알았는데 세계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살기 힘드니까 핵은 핵대로 내비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젊은이 12,000명을 전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핵이 만능인 줄 알았더니 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위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이게 있으면 먹고 살 줄 알았더니 전문적인 학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살면서 열심히 벌었는데 휴지통에 들어간 거 많죠. 살면서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데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만 있으면 될까? 좀 자격증 따갖고 종이 쪼가리 되는 거 많죠. 북한이 3대에 걸쳐 핵 개발을 했는데 저게 지금 힘을 발휘했으면은 미국하고 정상관계를 먹고 남한에서는 공산주의, 즉 문재인 정권 때 날뛰었던 주사파들이 날뛰면서 여기에서 정권을 잡아서 북한하고 합병하자, 즉 베트남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놈이 설치는 거 보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핵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대가리 숙이하고 꼼짝 못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까불지 마고 덤비는 세력이 나옵니다. 돈도 안 벌립니다. 세계가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급해서 파병을 하게 됐고 그전에는 러시아와 상호방위가 되는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어요. 핵을 가진 나라가 보호받는 상호방위 조약을 맺나요? 미국이 우리하고 맺는 거는 자기네 파트너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보호받는 거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물론 핵을 갖고 있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미국하고 나토 조약을 맺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동반자 조약은 더 많이 보호를 받는 조약이고 푸틴은 이 조약을 집행할 수 있다. 즉 북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보호를 받아요. 독자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의 핵이 쓸모없어진 거는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때 이들이 이제 핵실험을 하니까 트럼프는 그리고 북한이 뭔가 미국이 겁먹고 나와서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는 전혀 그래? 이거죠. 예를 들면 마라톤을 완주하면은 완주 메달을 주고 저도 마라톤은 하프 마라톤 2번 뛰어갔는데 뛰고 나서 내 만족감은 있지만 사회에서는 아무 찬사도 없고 돈 버는 것도 없더라고요. 내 돈 쓰고 내 체력 혹사해서 내 만족하는 거지. 대단하다 한마디는 들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체육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계 최강의 마라토가 되지 않으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취미생활이란 말이에요. 북한이 세계 최초로 원폭을 만들었다 미국처럼 그러면 존경과 그로 인한 세계적 권위를 얻었겠지만 후방에 만들어갖고 나와봐야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했어요. 마라톤 완주하고 와서 헉헉 뛰어와서 나 들어왔습니다 하는 놈한테 그래 수고했어. 한번 더 돌아봐. 더 돌아 그러면 죽죠. 그렇게 대한 겁니다. 제가 그때 트럼프가 그렇게 한다고 기사를 몇 번 주간동화에서 쓰고 그랬는데 핵을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 보호를 하고 돈도 벌고 할 수 있다는 허상을 빡 깨버린 거죠. 제가 학위를 받으면 더 유리할 줄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없이 기자생활 끝낸 거랑 비슷한 겁니다. 물론 그 기술을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자기 보호를 받는 동반자 조약을 맺고 또 무기를 수출해야 되고 안 해도 먹고 살 줄 알았잖아요. 하다 안 돼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 때 중동 근로자 보내듯이 그들은 죽으러 간 건 아니잖아. 그 험악한 쿠르스크 전투에 인민군을 파병합니다. 그럼 지난 30년간 북한은 헛질을 한 거죠. 이거는 조선이 대한제국을 거쳐 망할 때 뭐 쇄국정책 피우고 뭐 치고 자기끼리 살아본다고 대원군 허덕이다가 헛팀 쓰고 망할 때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북한의 모순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를 상해서 핵을 쓸 수 있다고 겁을 내는 게 김동연, 추미애 등등인데 이미 저거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걸 이북 스스로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보는 순간부터 자, 북한 핵이 무력화됐다는 거는 결국 미국이 MD라고 하는 거의 완벽한 보호망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신뢰가 이스라엘이 보여줬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쏜 2차례의 미사일 세례를 이스라엘도 자기네 나름대로 방공망이 있죠. 다 막아냈어요. 처음에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도발했을 때는 얻어맞았는데 그때는 배치한 아이언돔이 적어서 그랬던 거고 아이언돔은 직 능력껏 다 막았어요. 너무 많이 와서 못 막았죠. 근데 그 대수를 늘리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까지 막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 할 때 UAE에 갔어요. UAE 갔을 때 예멘의 후티 반군이 UAE로 미사일을 쐈는데 그때 UAE가 미국제 사드를 도입해놓고 다음입니다. 이 사드를 쏴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 파편으로 뭐 누구 어떤 근로자가 죽었다는 게 있어가지고 비상에 걸려서 그 UAE의 왕세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주지 못했죠. 제가 그것도 기사에 우리나라 언론은 그 청와대가 공개 안 해서 안 썼는데 제가 외신보고 알아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은 거의 막아내는 것 같아요. 그럼 핵폭탄이 있는 비행기가 날라오면 그건 잡을 수 있고 스텔스라면 한번 해봐야 되는데 미국은 스텔스기를 만들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공산국가에서는 스텔스기를 못 만들었으니까 그건 잡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럼 결국은 속도 빠른 ICBM으로 핵미사일을 쏘는 건데 미국이 그거는 발사 단계에서 요격하는 부스트 페이스 인터셉터라고 해서 레이저 무기를 만들고 있고 그게 중간 단계로 우주로 날아가면은 해군 이지스함에서 SM3로 맞고 그게 통과해서 대기권으로 들어가면 그라운드 베이스 인터셉터라고 해서 사드보다 훨씬 더 고고도에서 막는 미사일을 쏴서 잡고 그래도 안 되면 사드로 잡아보고 안 되면 팩스로 잡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핵무기도 이제는 무용지물, SLBM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고요. 근데 뒤늦게 북한이 뭐 화성 18형 뭐 만들어 봐야 러시아 것도 맥을 못 추는데 이 러시아가 지금 핵을 쓴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못 쓰잖아요. 쓰게 되면 자기네가 미국한테 어제마자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만 쏘는데 거기도 핵탄두를 올릴 수 있는데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겠다는 공갈만 들이닥쳤죠. 그럼 러시아도 핵을 못 쓰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쓰겠습니까? 북한은 지금요, 다시 트럼프가 집권해서 협상하게 되면은, 지난번 하노이 때보다도 더 많은 걸 포기한다. 즉, 자기네 남포의 강선지구에 농축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기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핵무기, 그것만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으니, 그걸로만 핵 능력을 갖겠다 할 텐데, 아마 미국이 안 받을 겁니다. 북한은 30년 동안 헛질했어, 헛질. 이게 보인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 있죠. 전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야, 니네 핵 만들어서 뭐 했어? 그거 못 해가지고 조선인민군을 러시아에 팔아먹니? 근데 걔네들은 성분이 안 좋은 애들이야. 동요 계층으로 구성된 부대야. 그 중에 체력 좋은 애들만 보내는데 체력이 현대전에선 소용이 없어. 미사일 한 방이면 다 가. 특수작전 하려면 개개로 움직여야 되는데 개개로 움직이다가 우크라이나로 탈출하면 탈영이 되니까 그렇게 못 하겠지. 북한.
계속 북한이 모순에 빠집니다. 북한 핵은 쓸모없어졌다. 우리는 지금 한층 노력할 거는 한국형 아이언돔 27년, 9년인가 만든다는 걸 빨리 속히 만들고 지금 사드급으로 개발하고 있는 팩3 개발을 서둘러야죠. 이거 문재인 정권이 천공 개발을 더디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천공2는 완성됐고 팩3에 비견되는. 근데 사드보다 약간 작은 건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천공4를 만들고. 예. 그래서 미국의 사드, 그다음에 팩3, 그다음에 K 아이언돔까지 갖추면 북핵은 우리 능력만으로도 이제 무력화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스텔스기가 먼저 타격한다 그러면. 그럼 북한은 이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런 나라를 어떻게 건들 것이냐.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하면서 계급보다 더한 신문제 사회,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치해야 된다는 북한의 모순을 흔들고 경제 모순을 흔들고 그 내부에서 동요가 나게 해서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북핵은 쓰레기였다. 이게 오늘의 제 핵심 설명입니다. 이것에 주목하셔서 한번 북한을 들여다보시면 북한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구나. 러시아가 저렇게 허덕대고 있는데 러시아와 북한이 동시에 붕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푸틴에 대해서 화를 낸다. 왜? 러시아가 족거리면은 중국이 갖고 있던 핵무기도 사실은 무용지물이거든. 걔네도 MD가 없어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거야. 푸틴 저 자식 때문에. 또 김정은을 끌어들여서 파병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힘이 없으면 그거보다 더 작은 중국은 껍데기란 거를 전 세계가 알아차리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중국을 너무 두려워하는데 중국의 핵전력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단계의 무기로 가고 있어요. 그건 AI가 들어오고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하면서 기술 동맹을 많이 강조했어요. 반도체 그런 것들을 묶어서 만드는 새로운 무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꽝 터지는 게 아니라 인간을 사이버 세계에서 바꾸고 하는 그런 세계죠. 그거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못 따라갑니다. 소련이 미국이 MD를 할 때 못 따라가서 와해됐죠.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와해 시기로 하는데 중국은 그걸 안 당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러시아가 헛질을 하는 바람에 또 거기에 북한이 장단을 맞추는 바람에 중국까지 지금 말려들게 됐습니다. 조만간 서방 세력이 시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겁쟁이 민주당 그리고 주사파를 제대로 보는 이제 그런 노력이 펼쳐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북핵은 쓰레기였다. 감사합니다.